5월 31일 모의고사 공통 9번 먼저 풀겠습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3인 2차 함수. 얘 적분하면 3차 함수니까 최고차항 1인 3차 함수로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라서 여기서는 이제 대문자 F를 가지고 와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부분이 사실은 대문자 F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fx를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최고차항이 1인,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로 이렇게 둘 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다가 0 대입하면 x 0 대입하면 0이기 때문에 상수항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미지수 2개니까 식 2개 얻으면 문제가 풀릴 것 같고 기다리고 있는 식이 지금 2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눈치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얘를 보고 눈치를 채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f로 다시 한번 써보면은 gx가 x 빼기 1 곱하기 fx 플러스 대문자 fx 이렇게 눈치를 보면은 얘는 미분해서 얘가 되고 얘를 미분하면 1이 돼서 여기 앞에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걸 눈치를 채야 돼. 그래서 사실은 얘는 미분하기 전에, 즉 적분하면 어떤 형태다? 살아있는 거 이렇게 미분하기 전 두 개 곱한 것에 미분이다 라는 거야. 다시 한번 검산해보면 얘를 미분했을 때 미분, 안 미분, 그 다음에 안 미분, 미분 이렇게 된 형태인 거를 눈치를 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머지 식들을 좀 이용하면 첫 번째는 G1이 1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여기가 0이 돼가지고 G1이 F1이야. 그래서 F1이 1이다 라는 얘기고, 두 번째 식에서는 얘 적분한 게 대문자 G라고 쓸 수가 있으니까 두 번째 대문자 G2 빼기 대문자 G1이 4란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대문자 G 만들었으니까 G2 여기다 2 대입하면은 F2가 되죠? 근데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얘 때문에 또 0이 돼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주어진 거야. 그럼 결국에는 아까 미지수 2개였고 식 2개 원했으니까 다 끝났죠? 한번 연립을 해볼게요. 대입해서. 자, 그럼 해보면은 F에 1 대입하면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1이고, 두 번째 2 대입하면은 8 플러스 4A 플러스 2B가 4여서, 자, 연립 한번 해볼게. 그럼 A 플러스 B가 0이란 얘기고, 2로 약분하면은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란 얘기입니다. 그럼 두 식을 빼줬을 때 A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B는 2가 나오네요. 따라서 대문자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였고, 미분해서 소문자 fx는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궁금한 fe는 이제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fe는 2는 4, 4, 3, 12, 2, 4, 8 플러스 2 마이너스 6 빼는 거니까 6이네요. 답은 그래서 5번. 그래서 이 경우에 사실은 다르게도 풀 수 있어요. 그냥 최고차항 2차 함수에 대해서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요거는 또 다른 풀이를 보여주자면 조금만 보여줄게요. fx를 먼저 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3x제곱 나머지 개수를 모른다 이렇게 시작해도 괜찮겠죠.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요거는 무조건 필요하거든. 요거는 무조건 필요하니까 잘 눈썰미를 좀 이렇게 키워야 되는 부분이고, 요렇게 한 다음에 또 나머지 식 정리하다 보면은 또 연립을 통해서 A, B가 나와서 바로 이 대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공통 10번 풀겠습니다. 여기 곡선과 직선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만나는 점, 교점을 A, B라고 하겠대요. 우리는 교점을 구할 수 없으니까 알파, 베타로 두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 C는 Y절편이니까 T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 또한 뭐 묶어도 되고 아니면 계산 쉽게 해도 괜찮겠죠. X절편이 마이너스 1인 것도 알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에서 쓰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쓰진 않을게요. 나온 김에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선의 발을 내렸다 만든 삼각형들의 넓이가 궁금하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시작해 볼 건데, 그럼 알파, 베타에 대한 정보를 좀 만들어 놔야 되겠지. 그러면 얘랑 같다고 하고 이항에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이 방정식을 해도 알파랑 베타라는 얘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근각에서 관계, 두분의 하, 그 다음에 두분의 곱 구할 수 있었고, 이제 S1, S2 바로 구해봅시다. 각각 구하지 말고 더해서 바로 한꺼번에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둘 다 삼각형이니까 2분의 1로 묶어서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취향 차이긴 한데 여기 이제 높이 같은 거 구하기 위해서 이런 점의 좌표가 궁금해요. 그럼 이제 대입을 할 건데 여기 대입해도 되고 여기 대입해도 돼.
여기다 대입하면 차수가 높아지는 게 조금 귀찮고 여기다 대입하면 항이 두 개인 게 좀 귀찮을 수 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취향 차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당연히 여기다가 해야 되는 게 여기 t랑 차이를 계산할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t랑의 차이를 계산할 거기 때문에 t가 여기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해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차수도 낮고 항도 하나로 될 수 있다는 거지. 얘한테 선택을 할게요. 여기 알파 대입하면 t 알파 플러스 t, 베타 대입하면 t 베타 플러스 t입니다. 자, 삼각형 밑변과 높이, 그 다음에 밑변과 높이 길이만 구하면은 넓이 구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밑변은 알파 아니고 마이너스 알파인 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 높이 같은 경우에는 t에다가 방금 구한 거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t 알파네. 이쪽의 밑변은 베타 양수니까 그대로 쓸 거고, 높이는 여기 전체에 t 베타 플러스 t에다가 여기 t를 빼주면 그냥 플러스 t 베타가 나왔네. 한번 정리해주자. 2분의 1에다가 전개했더니 t로 묶이네요. 그죠? t로 묶여서 여기 괄호 쓸 필요는 없었지만 t로 묶어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고, 이제 곱셈없이 변형만 하면 되겠지. 자, 2분의 1 t에다가 합의 제곱에다가 곱을, 여기 지금 마이너스를 말은 했죠? 안 써있네요. 마이너스 t였지. 그래서 곱을 두 번 빼주는 거니까 플러스 2t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주면 2분의 1 t 세제곱에 2t 제곱이고,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t 제곱을 나누니까 바로 한번 답을 구할 때 나눠서 구해볼게. 그럼 t를 0 플러스로 보내면서 2분의 1 t 제곱 나눠서 t 2 이렇게만 남았고, t를 0으로 보내주니까 2분의 1과 2만 남아서 답은 1이어서 1번이 되겠네요. 공통 11번 풀게요.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라고 되어 있고,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sn과 an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이 7이다 라고 되어 있어.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an과 sn이 같잖아. 그러면 이 모든 자연수 중에 1은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등차 수열의 sn은 n에 대한 2차식이고 an은 n에 대한 1차식이야. 그러면은 뭐 대략적으로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을 생각했을 때 많아야 두 개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은 1하고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6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조합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래프로 그렸던 것처럼 우리가 수열도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로 해석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차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 모르면 일반항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SN도 마찬가지로 공식 만들어서 n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 보면 어떤 생김새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최고차항이 공차고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2분의 공차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이 없는 이런 형태,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공차가 양수니까 둘 다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함수야. 그러면 이렇게 2차 함수, 그 다음에 1차 함수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고, 여기 첫 번째가 1이라는 거지. 두 번째 교점이 6이라는 거야.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식으로도 한번 해석을 더 해보면은 S6과 A6이 같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S6 마이너스 A6이 0이죠. 근데 그 0이 어떻게도 해석해 볼 수가 있냐면 그쵸. 그러면은 이제 다섯 번째까지의 합 S5를 0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맞죠? 여섯 번째까지 합에서 여섯 번째 항을 뺐으니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인 거야. 이런 해석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항일 때는 이 합이 0이니까 뭐 여기가 이제 0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얘랑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얘를 이제 해석할 때 공식을 할 때 우리가 2분의 5에다가 너네가 이제 자주 쓰는 게 2a 플러스 n-d 이런 것도 많이 쓰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 원래 먼저 공식이 생겼던 거는 첫째 항 플러스 끝항 이렇게 하는 거였다고 했지. 그러면은 a1 플러스 A5가 0이라는 거고, 그러면 1, 2, 3, 4, 5에서 두 개 더해서 0이면 이렇게 두 개 더해서도 0이고 얘도 0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뭐도 알아낸 거야? A, 3이 0인 것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용을 해서 식을 쓸 거지.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게 A, 3이다 보니까 A, 3은 0 이용해서 식을 써보면 A 플러스 2D가 0이어서 A와 D의 관계를 하나 이렇게 깔끔하게 하나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제를 보면은 또 하나의 조건이 SK랑 AK가 이렇게 부호가 다른 자연수 K를 알아내야 될 것 같아. 이걸 알아볼 건데 아까 그림에서 해석했던 거를 조금 먼저 보면은 여기가 5일 때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X축이 지나갈 건데 그래서 일부러 지금 삐딱하게 한 거야. 왜냐면 얘네들이 같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여기 아까 뭐라고 했죠? 일반항 A3이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3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가 이제 0이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 그림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게 일단은 첫 번째 항부터만 시작하니까 일반항 같은 경우에는 음수였다가 3일 때 0이었다가 계속 양수고 합 같은 경우에는 음수로 시작했다는 거겠네요. 음수로 시작을 해서 점점 더 작아졌다가 0일 때 이제 여기 꼭지점이었겠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양수인 일반항이 되면서 다시 합이 증가하다가 5일 때 0 됐다가 계속 또 양수겠고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은 부호가 반대다라고만 말했지만 이런 상황을 보니까 어떨 수밖에 없다? 합이 음수이면서 여기 써볼까요? SK 곱하기 AK가 부호가 다르다라고만 말했지만 합이 음수이고 일반항이 양수인 그런 상황을 물어보는 것밖에 안 되겠다는 거지. 그러면은 얼마예요? K가 그냥 바로 나오죠. 지금 우리가 숫자를 구체적으로 알아냈기 때문에 여기 딱 가운데 4일 때가 일반항이 양수이고 합이 음수인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K가 4인 거를 우리가 앞에 파악한 것 때문에 좀 빨리 알 수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요것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K가 4니까 A4 플러스 A6이 10이란 얘기인데 정리해보면은 A 두 개랑 공차가 10이니까 8D 그리고 우리가 아까 관계식 얻어냈었잖아요. 여기 관계식 만들어놨으니까 A 대신에 마이너스 2D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D 그러면 계산하면 4D가 되고 걔가 10이라고 했으니 D 값이 나갔죠. D 값이 4분의 10이니까 2분의 5 다시 한번 A에 대입하면은 A는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이너스 10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A 2K 플러스 1 물어봤으니까 A 2K 플러스 1은 A가 4였으니까 A9를 묻는 거고 A9는 A 플러스 8D 요거 A도 구하고 D도 구했으니까 그렇게 대입해서 구해도 되고 이것까지 다 아직 안 구했다면 만약에 아직 생각 안 했다면 여기서 바로 그냥 요 관계식만 이용해서 A 대신 2D 대입하면 6D 이렇게 해서 푸는 방법도 있겠죠. 이 끝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답은 그래서 15고 4번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할 때 좀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구해야 될 것 같은 거를 막 구하고 있기보다는 이제 주어진 조건들을 최대한 이용하고 나서 정리를 너무너무 많이 하진 말고 뭐가 궁금한지를 좀 정리해 보는 것도 되게 방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할 수 있는 걸 좀 하다가 너무 억지로 뭔가 대단한 걸 얻어내려고 하기보다는 뭐가 궁금한지부터 조금 정리해 보는 것도 그럼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이걸 해야 얘가 나올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12번 할게요. F0은 0이 아니래요. 이런 것도 왠지 체크할 부분이고 그다음 최고차 함수가 3분의 1인 3차 함수. 그러면 얘 미분하면 2차 함수고 최고차 함수가 1이겠지. 그런 거 편하게 해주려고 3분의 1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F 말고 F'을 이용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가조건을 보면은 가조건은 이제 X가 1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지? 근데 인수가 두 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F랑 F' 곱한 결과가 얘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약분되고 나서 뭔가 결과가 나오겠죠. 안 그럼 분모가 0이니까 극한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자, 다시 한번 가조건의 의미는 F 곱하기 F'이 X-1의 제곱을 몽땅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 이제 경우가 여러 가지일 텐데 얘네 둘이 연관이 있다 보니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F가 X 빼기 1의 제곱을 인수로 다 가져버려. 그러면은 이제 만사 오케이잖아. 이미 가져야 되는 걸 다 가져버렸으니까. 근데 사실은 F랑 F' 관계가 있다 보니까 미분했을 때 우리 이런 거 미분 많이 해봤잖아요. 그럼 F'에는 X 빼기 1이란 인수가 존재하게 되죠. 하나짜리가 인수가 이제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약분을 하고도 0으로 가는 게 분자에 남다 보니 결과인 A가 0이 되겠죠. A가 0이면 안 된다는 말이 문제에 있진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또 이 a라는 게 여기에 또 등장하거든. 그럼 얘가 또 만족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지. 그럼 나 조건을 다시 한번 봤을 때 나 조건의 의미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분의 f-0이니까 안 써도 되겠죠? 이런 거는 f 빼기 0. 그 다음에 얘가 0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했더니 여기에는 x 빼기 1이 인수 하나 있고 여기 x 빼기 1의 인수가 2개 있었잖아. 그럼 하나 약분되고 나서 x 빼기 1이 여기 지금 이렇게 남겠죠. 그러니까 요거 약분하고 나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빼기 1도 하나 남고 이제 3차식이니까 2차식 이제 2차식이 남았어야 되겠죠? 여기 1차식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는 0이 되는 건데 이게 0이 되려면은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 얘는 0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럼 얘가 0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는 의미는 다시 생각해보면 f가 0이 되는 인수, 즉 x를 갖고 있다는 뜻이야. 근데 우리 맨 처음 뭐라고 했죠? 네, f0은 0이 아니라고 했어. 그러니까 0이라는 인수를 가질 수 없다는 거지. 그럼 요것의 의미가 f0이 0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다? 모순이 생겼다. 문제 조건에 모순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낸 거야.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러면 f는 일단은 x 빼기 1의 인수를 하나만 가져보는 거지. 줄여본 거야 지금. 근데 그러면 사실 x 빼기 1의 인수를 안 가지면 f'은 당연히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f'은 얘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2개 필요했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생각 못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 얘가 인수가 없는 거야. 근데 교묘하게 미분에서 정리하다 보니 얘한테는 인수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얘한테 이게 다 있을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자 보세요. 얘를 가지면 얘를 갖는 건 확실히 알고 있는데 얘를 안 가졌는데도 얘를 가지는 게 좀 어색할 수 있지만 바로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겼다는 거냐면 f'x가 그냥 바로 x 빼기 1의 제곱이어야 되겠죠. 그럼 아까 체크했던 것처럼 최고차항 계수 1이어야 되고 얘를 인수로 가지면 f'x는 다 나온 거예요. 그럼 fx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얘 적분을 거꾸로 해주면 3분의 1 x 빼기 1의 세제곱에 그냥 이렇게만 되면 뭐야 인수 같잖아요. 가 아니라 적분상수 c를 생기게 만들면 절대로 인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수가 안 되려면 적분상수 c가 0은 아니어야 되겠죠. 이런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알던 것만 너무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주 나오던 것만.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가족권으로 A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지금 다시 위에 보시면은 둘이 곱한 거에서 얘를 나눈다고 했는데 얘가 지금 이 자체다 보니까 이렇게 약분되겠죠? fx의 리미트가 A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방금 만들었던 fx 넣어주면 어차피 뭐밖에 안 남습니까? 얘가 0이 되니까 c가 남죠. 그 c가 이 문제에서 a라고 한 거니까 여기서의 상수 c와 a가 같은 거구나 이렇게 알아낸 거야. 미지수가 하나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나 조건도 한번 똑같이 가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3분의 1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보세요. 여기 지금 F에서 A 뺐잖아. 근데 여기 C가 A니까 상수항이 사라졌다는 얘기지? 그럼 요만큼이 상수항이 사라지면서 여기서 F' 나눴어. 그럼 차수가 두 개 낮아지는 거죠. 여기 책이랑 보면서 하세요. 요거 사라져서 여기 상수항 없어져가지고 여기 그대로 인수가 남습니다. 그래서 2개 다 약분된 거야. 그러면은 남은 거 써보면 3분의 1 x 빼기 1 요렇게만 남는 거지. A를 대입해보면 3분의 1 A 빼기 1이고 이 결과가 마이너스 A라고 했으니까 1차 방정식 풀어주면은 A가 4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fx가 다 나온 거죠. fx는 3분의 1 x 빼기 1의 세제곱 플러스 4분의 1.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f4는 4 대입하면 3의 27, 그 다음에 약분하니까 9 플러스 4분의 1. 4, 9, 36이니까 37. 그래서 4분의 37 답은 2번입니다. 13번에 0부터 2파이까지의
이렇게 점근선 빼준 것 같아요. 탄젠트 그래프다 보니까 그것을 정의역으로 갖는 탄젠트 그래프를 여기 이렇게 그림으로 잘 그려줬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직선 y는 k 이런 상수함수랑 만나는 점의 점을 a, b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이번엔 마이너스 k분의 1과 만나는 점 여기 밑에 있죠. 이런 상수함수랑 만나는 점은 c, d라고 했대요. 그래서 또 하나의 조건은 직선 AD와 BC가 서로 수직이다 라고 했어. 그리고 사각형 ACDB의 넓이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림 집중해서 다시 한번 보면은 탄젠트 그래프에서 요 상수함수에서의 교점이다 보니까 요만큼이 주기랑 같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만큼이 주기랑 같아요. 근데 얘네 둘 다 x축에 평행하다 보니까 지금 얘네 두 선부는 평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사각형 ACDB에 대해서 좀 알아내려고 한 건데 어떤 애냐 했더니 일단 평행사변형이었어요. 줄여서 쓸게요. 왜 그랬다고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 같고 평행하고. 기억나십니까? 평행사변형이 될 조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평행사변형 정의와 그 다음에 성질 1, 2, 3 변, 각, 대각선에 대한 거 기억 안 나면 복습하시거나 질문하세요.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이 될 조건 어떤 사각형이 어떤 조건을 가지면 평행사변형이 되느냐가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정의랑 같은 거고 두 번째 조건이 성질 1, 2, 3을 하나씩 다 가지고 이 마지막 조건이 좀 특이했던 중학교 2학년 내신에서 좀 좋아하는 문제였거든요. 뭐였냐면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고 그 변이 각각 평행해야 되는 거. 그 변이 평행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평사고 거기에다가 지금 뭐예요? AD랑 BC면 딱 대각선이잖아. 대각선.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인데 대각선이 수직이야. 네, 그래서 뭐가 됩니까? 마름모 되죠. 마름모. 평행사변형인데 대각선 수직이면 마름모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기 구체적인 값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이용할 건데 일단은 여기 좌표를 표현을 해야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알파라고 A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하면 나머지도 한번 설정을 해보면 여긴 주기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파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알파 대입한 거 그럼 탄젠트 알파가 K란 얘기지. 근데 뭘 대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마이너스 K분의 1이 나왔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얘네 둘의 관계를 보면 부호가 바뀌고 역수가 됐죠. 그럼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면 마이너스 붙여서 탄젠트 알파분의 1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요거 딱 역수되는 거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여기에 2분의 머시기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니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 계산 다시 한번 해보면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역수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2, 4분면 탄젠트 음수인 거 맞죠?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C X좌표는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가 돼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사각형이 지금 마름모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의 길이가 같은데 지금 잘 보니까 2분의 파이 간격이 똑같은 걸 보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렇게 반이 나눠졌다는 얘기야. 그럼 뭐예요? 합동이다 보니까 여기 길이가 같아져 버리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정삼각형 넓이 구해서 2배 해도 되겠죠. 그래서 넓이 끝났어요. 자, 여기 보면은 2분의 1 곱하기 2배 할 거니까 2도 곱하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도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는데 정삼각형이니까 우리 한 변의 길이 지금 파이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공식을 적용할 수도 있겠죠. 뭡니까? 4분의 루트 3 a제곱 한 변 길이 제곱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겠죠. 답은 끝났어요. 그래서 2분의 루트 3 파이 제곱 4번이 답이겠네요. 14번에 F4는 양수인 2차 함수 fx가 있대. 그래서 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아래 식에 만족하고 F4의 최대값이 궁금하다라고 했어. 일단 식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행동을 좀 찾아봐야 돼요. 어떻게 하나 봤더니 여기 F4라는 상수가 있으니까 x에 4를 넣으면 이쪽에 확실하게 1이라는 아는 수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x에다가 4를 먼저 대입해볼게. 그럼 좌변은 1이 되고 우변 4 대입해보면 4, 4, 16에 1부터 3까지 절대값 간단히 쓸게요. 4, 4, 16에 절대값 없이 f 적분한 거 1부터 3까지 구간이 똑같네요. 플러스 1. 그랬더니 1이 그냥 사라져서
요거 2항을 생각해 보면 부호가 반대란 뜻이잖아. 그럼 정확하게 구간이 같은데 부호가 정반대니까 F가 1부터 3까지에서 음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첫 번째 알아낸 정보는 1에서 3까지의 범위에서 F가 음수구나. 물론 0일 수도 있으니까 등호를 붙여준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식을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 좀 중요한 것들을 먼저 써볼게요. F4가 계속 등장하고 있고 궁금한 놈이니까 K라고 할게. 그럼 얘도 K의 최대값을 구하고자 하는 걸로 바꿔서 생각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비슷하게 생긴 게 자꾸 등장하니까 근데 이왕이면은 양수인 걸 다루면 좋으니까 1부터 3까지의 절대값 F를 A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절대값 붙어 있는 게 찝찝하다. 그러면 대문자 그냥 F를 A라고 하고 대신에 절대값 붙은 F를 마이너스 A라고 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양수로 다루고 싶어서 A라고 했어요. 절대값 F를 A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주어진 식을 정리하는데 여기 F4를 양변에 곱해서 정리하면 좋겠지? 그러면 Fx는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Fx는 양변에 K 곱해서 오른쪽에 생겼고 그다음 나머지는 A 이용해서 써보면은 AX 제곱에 마이너스 A인 거죠.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1부터 3까지의 F가 얘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왜냐면은 얘는 양수인데 얘는 음수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A인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4AX 플러스 1 이렇게 묶이네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 최고차 계수에서 A로 묶여서 4가 남으니까 꼭지점이 2인 걸 알 수가 있죠. 대략적으로 그려보면은 여기가 이제 2가 되면서 아까 우리 3까지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알고 있다고 했지? 이차 함수의 대칭성을 생각해보면은 1까지도 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니까는 F1도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알게 됩니다. 뭐 때문에? 요것 때문에 그리고 대칭성까지 사용을 해서요. 이왕이면은 3보다는 1일 때가 좀 간단하니까 1을 대입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F1은 이렇게 되니까 정리해서 이렇게요. 근데 얘가 지금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지? 우리가 궁금한 건 K의 범위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범위를 좀 알아내려고 하는 건데 일단 K가 양수인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양수인 거 알고 있고 요거 때문에요. K가 양수인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A도 양수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용해보면 K는 약분돼서 오히려 우리는 지금 A의 범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네요. 그래서 A의 범위는 2항에서 나누면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A와 K가 관련이 있는데 K 범위 궁금하니까 A 범위 안 것도 좀 기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상수 등장했을 때 어떻게 하죠 보통? fx는 여기 이렇게 뭔가 이제 뭐 상수가 있고 f를 적분한 것을 얘를 k라고 둬서 문제를 풀 때 다시 그 전체 식을 다시 여기 넣어가지고 는 k 했던 그런 유형 알죠? 그거랑 똑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인테그럴 1부터 3까지 지금 만든 이 k 있죠? x, fx를 요게 아니고 요 fx를 넣어줄게. 그럼 얘를 정리해서 쓴 다음에 fx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fx가 아니고 이 인테그럴 1부터 3까지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a라고 했으니까 정리를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k는 앞으로 꺼내주고 적분해 볼게요. 다음에 k로 묶어주고 3 대입해보면 빼기 부호 잘 바꿔주고 이렇게 또 정리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3분의 2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2 상수는 플러스 2네요.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마이너스 a였지. 그럼 우리가 k는 하고 정리할 수 있는 거야. 이제 k 범위가 어차피 궁금했던 거기 때문에 k는 하고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분모분자 곱해서 3분의 22a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정리가 됐고 여기서 물론 문제가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값을 대입해서 무슨 말이냐면 a의 3분의 1 대입하면 어련히 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볼게요.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분모분자에 a가 둘 다 있을 때는 조금 헷갈리죠. 뭐가 a가 클 때일지 작을 때일지. 그래서 a를 하나만 남기기 위해서 a로 분모분자 차를 나눠줄 거고 여기 번분수도 싫으니까 3도 곱해줄게. 그럼 3 곱해서 22a, a 나눠서 20이 남았고 3 곱하면 6이고 a 나눠서 a분의 6 분의 3 곱해서 3, a 나눠서 3 이렇게 정리가 좀 됐고요. 그럼 이제 한번 볼까요? k가 최대이려면 얘가 최소, 얘가 최소이려면 얘가 최대 뺐으니까요. 얘가 최대이려면 얘가 최소 됐죠. 그래서 a의 제일 최소값인 3분의 1 최소값 맞죠? 최대 최소인지 확인하세요. 최소값인 3분의 1을 넣어주면은 k의 최대는 22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3 곱해서 18 분의 3 이어서 4분의 4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15번 수열 킬러네요. 일단 AO가 1인 거는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수열이 귀납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범위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경우를 나눠서 우리가 뭔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A1부터 A4까지는 정수라고 했고 그 이후에는 상관이 없나 봐요. 그리고 어떤 합이 이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찾는 거죠. M을 찾는 거지. 자, 그럼 시작해 볼 건데 그러면 A5는 1인 채로 그 전에 거 A4, 3, 2, 1을 추측해서 찾고 A5가 정해지면 A6부터는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수월하겠네요. 그랬을 때 합을 구하면 되겠다. 자, A4부터 추론을 할 건데 일단 요 모양을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알면 그냥 3씩 더해가면 되겠지. 그래서 3보다 큰 상태에서 3씩 더해가는 거기 때문에 뭐 점점 커지니까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얘가 지금 분수인데 정수가 나와야 된다는 특이 사항이 있다 보니까 확인을 좀 먼저 해보면 정수가 나오려면 an 플러스 1과 그 거꾸로 an이 어때야 되는지 보면은 몇 개 없어요. 왜냐면 분자가 3이니까 얘가 3의 약수여야 되잖아. 그래서 an 플러스 1이 3이나 1이나 혹시나 음수일 수는 있죠. 이런 애들이 가능할 거고 그때마다 n을 구하면은 an을 구하면은 3일 때는 2고 1일 때는 0이고 마이너스 3일 때가 4, 마이너스 1일 때 6이네요. 이런 애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A5는 1이니까 여기 있는 후보인지 보고 A1은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A4가 0인 거는 가능하겠네요. 0인 것도 가능하고 또는 요 경우라면은 3 더해주면 되니까 4겠다. 이렇게 범위에 맞게 나오는지 확인만 해주면 충분히 가능하죠. 얘는 범위 맞게 구하려면 지금 A에는 여기에 대입하려면 3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이나 1 나왔을 때만 요거 쏙 가져가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3씩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A3도 좀 빨리 해보면 여기 0이 없으니까 3 더한 거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3 더한 건 이제부터는 3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으니 그냥 쭉쭉쭉 써도 괜찮고 얘도 3보다 여기다 3 더한 것도 3보다 크기 때문에 쭉쭉쭉 더해가도 되겠다. 더 있나 봤더니 지금 여기 3 또는 1 나왔을 때니까 3 나왔을 때 하나 더 있겠네요. 그래서 3 나왔을 때 그 전거가 2일 수 있으니까 여기 하나 더 생기고 그 다음에 2는 여기 없으니까 여기다 3 더한 5까지만 생기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A1, 2, 3, 4를 다 후보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A6부터는 1 대입해서 쭉 구해볼게요. 자, A6부터 여기 A6부터 쭉쭉쭉 간다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쓸까요? 6번째 항, 7번째 항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1 대입하려면 여기다가 1 대입해서 2분의 3. 2분의 3도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네요. 빼면 2분의 3 나누면 2고 2도 여기 대입해서 3 나왔고 8번째 항, 그 다음에 9번째 항은 드디어 이제 여기 대입할 수 있어서 0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0은 다시 여기 대입해서 1이네요. 그럼 이제 여기부터는 반복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이렇게 5개씩 계속 반복되겠다. 점점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합을 구할 거니까 여기 1, 2, 3, 4, 5는 변동이 있잖아. 1, 2, 3, 4까지는 변동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덧셈을 먼저 좀 해볼게. 그러니까 K가 1부터 5까지 그냥 더할까요? 5까지 더할게요. 여기 그냥 이렇게 반복된다 생각하면 되니까. 자, 5까지 더하는 게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 경우가 있겠네. 다 더해주면은 19 여기 더해주면은 70, 11 여기는
20, 34, 5, 35 요렇게요. 그러면 일단 벌써 여기가 이제 5개만 더해도 벌써 넘어가기 때문에 얘는 버려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게 m 몇 번째까지냐 라고 했으니까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5개는 반복될 수 있으니까 미리 더해 놓으면은 5에다가 6에다가 7.5, 7.5예요. 0.5 정도는 소수로 해도 편하니까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더해 보면은 11로 출발할 때 7.5를 몇 번 곱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2번만 더해도 15니까 26이죠, 딱. 그러면 2번 더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요거 1 더하기 전까지 한번 가보면 2분의 3, 1.5라고 쓸게. 1.5, 2, 3. 여기까지 더하면 얼마니? 아까 1 뺐으니까 25겠네요. 25부터 괜찮거든. 그러니까 여기 괜찮고 어차피 더하기 0이잖아. 그럼 여기도 괜찮은 거야. 이런 거 혹시 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m 값을 찾아야 되는데 몇 번째겠어요? 여기까지가 5번째까지 합이고 5개 더했으니까 10번째 항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3개 더 더한 거니까 13번째 항이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가능한 m 값은 13 그리고 14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11로 시작한 거 했고요. 19로 시작하는 거 해보면은 19에다가는 7.5 더하면 바로 26.5잖아. 그러니까 넘어가 버리니까 그냥 씁시다. 1.5에 2, 3, 0, 1 이런 식으로 써보다 보면 얘가 지금 20.5 아까처럼 생각해서 거꾸로 가도 상관없어요. 20.5, 22.5 그 다음에 25.5 딱 괜찮죠. 그래서 여기 괜찮고 또 0이라서 여기까지 괜찮네요. 여긴 26.5니까 넘어가죠. 그럼 여기까지가 5니까 6, 7, 8이다. 그래서 여기가 8번째랑 9번째까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m 값은 13, 14, 8하고 9여서 더해주면은 27, 17. 답은 44네요. 그래서 답은 5번. 20번에 두 점 P와 Q가 시각 T일 때 각각 원점과 K를 지난대.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시각 T일 때인지도 보셔야 되지만 출발점이 원점일 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쓰는 경우를 많이 봤어. 얘는 K라는 점에서 출발하거든. 그런 거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인다. 속도가 각각 주어져 있고 궁금한 거는 만나는 횟수가 2번. 그럼 뭐예요? 위치 같은 게 2번. 그러니까 뭐예요? 위치 각각 구하고 같다고 한 다음에 그것의 해가 2개. 그래서 한번 써볼게. 자, 위치를 각각 구해보면 적분하라는 얘기지. 자, 그러니까 P의 위치는 0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얘가 끝이고요. 그 다음 같다. Q의 위치는 적분해주면 근데 Q는 처음 출발이 K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K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모양입니까? 2항에서 정리하는데 얘만 2항에 정리를 해서 여기 이제 K만 남겨놓고 상수함수와 4차 함수의 교점이 2개인 곳 찾는 그런 문제로 바뀌는 거야.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취향 차이인데 K를 남기고 싹 2항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최고차항이 음수인 게 싫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이항해서 마이너스 K화 하는 방법도 있어요. 선생님은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 더 중요한 작업이라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이제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K 정도는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반대쪽으로 옮길게요. 12분의 3이니까 12분의 4가 돼서 3분의 1이 되고 동류항이 여기 2항에서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분의 8. 그리고 동류항이 여기 플러스 2분의 7이 되면서 플러스 6분의 21, 플러스 6분의 20. K가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하고 싶어서 일단 약분할 수 있는 거가 하나 더 있었네요. 그 다음에 3이 다 분모가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그래프 그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3도 양변 곱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차함수 ft라는 애를 그려서 상수함수 3k, 마이너스 3k와의 교점이 2개인 거 찾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냥 수투 기본 문제죠. f't는 그 다음에 해를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 해주면은 4t로 묶어서 인수분해 해주면 네, 1하고 5 그리고 0 이렇게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그려볼 수 있겠고 우리는 교점이 궁금하니까 값들이 중요하죠. 그러면 F0, F1, F5 값이 이제 대소관계가 중요하다. F0은 0이고요. F1은 1 빼기 8 더하기 10이니까 3이고 F5는 이런 것도 그냥 묶어서 할게요. 5, 25 묶어서 t제곱 여기 묶이니까 t제곱 묶어서 5 대입하면 25, 5, 8에 40 플러스 10 그러면 25 곱하기 얼마니?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25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0, 3, 마이너스 125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렸고 그러면 교점이 2개인 곳을 찾아야 되는데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지금 그린 그림이 다 되지가 않죠? 우리 속도 문제에서는 0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0이 어디였어요? 여기가 0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 완성해보면은 요런 그림만, 요 부분만 해당이 돼요. 2개인 공간을 찾아보면은 여기랑 그 다음에 딱 어디밖에? 여기 한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 뒤에 올라가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없어요, 지금은. 자, 그래서 완성을 시켜보면은 마이너스 3k가 마이너스 125부터 0까지. 0은 지금 여기 출발 이후기 때문에 색칠은 되어 있지만 교점으로 해당되진 않죠?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또는 딱 3일 때네. 그러면 k의 범위를 다시 구해보면은 0부터 100, 3으로 나눠서 3분의 125 여기는 k가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 있는 3분의 125는 41. 얼마니까 가능한 정수의 합이죠. 정수 k는 0부터 41까지랑 마이너스 1 하나 더 이렇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등차 수열의 합공식으로 또는 자연수의 합공식으로 써보면 되겠죠. 자연수 합공식으로 해보면 2분의 여기 0은 빼고 하겠습니다. n 플러스 1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까지 놓치지 않고 더해줘야겠죠. 약분하면 21, 41 곱하기 21 하면 861 나와요. 그래서 1 빼주니까 답은 860. 21번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에서 상수 A, 1보다 큰 상수 A, 1보다 큰 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지. 증가함수고 역함수인 관계에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x니까 얘랑 x 되칭인 거지. 4사분면에 점씨가 있다. 그리고 OA, OB, OC 길이 같게 했대요. 그러면 일단은 얘가 역함수인데 OA, OB 같게 했다는 거는 대칭으로 잘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y는 x가 지나가고 있으면 얘네 둘이 정확히 대칭인 점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이제 90도인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서 AB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OC 같은 것도 마찬가지. OB, OC. 얘도 X축 대칭인 그래프인데 길이 같게 만들었다는 거는 정확히 딱 대칭인 점을 가져왔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도 한번 이렇게 수선의 발 이어주면 여기도 수직이면서 똑같은 길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일하게 또 숫자로 주어져 있는 AC가 있고 각도 사인 값도 주어져 있네요. AC 길이가 주어져 있어요. 그 사인 값 주어져 있어. 그러면 사인 코사인 법칙 문제인가 보다 이런 생각에 눈에 보이는 삼각형을 일단 하나를 그려볼게요. 비슷하게 안 그려도 상관없어요. 여기가 어딘지만 잘 표시해주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생겼다고 알 수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45도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45도잖아요. 그럼 여기 딱 x축과 수직인 선이다 보니까 얘가 45도면 얘는 135도인 거죠. 그래서 문제에 주어져 있지 않지만
역함수 관계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던 거야. 문제에 주어져 있던 거는 5루트2 길이다 보니까 마주보고 있는 거 알려주면 사인 법칙 쓰고 싶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뭐가 주어져 있나 봤더니 사인 BAC. 사인 BAC. 여기를 지금 세타라고 할게.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다. 아, 그럼 뭐 구하고 싶어요? 당연히 BC 길이 구하고 싶지.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135도 분의 5루트 2는 사인 세타분의 BC. 그러면 BC 길이는 양변에 곱하는 거니까 5루트 2 있고 사인 135도가 루트 2분의 1. 역수니까 루트 2 곱할 거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곱하는 거니까 5분의 3 곱해주면 되겠다. 5 약분되고 2가 되니까 2, 3은 6. BC 길이 구했어요. 그럼 아까 처음에 알아냈던 것처럼 여기 길이가 3이라는 거지. 그래서 좌표를 조금 만들어 보면은 B좌표부터 만들어 볼까요? Y좌표가 3인 거야. Y좌표 3인 거고 그럼 얼마 나오면 3 됩니까? A 세제곱이죠. 로그의 뜻 때문에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좌표 같은 경우에는 X좌표는 똑같고 밑으로 똑같은 만큼 내려갔으니까 쉽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좌표도 B좌표랑 연관이 있죠? 이렇게 뒤집은 상태니까 y는 x 바꿔줘서 3, a 세제곱 이런 식으로 좌표들도 다 구할 수가 있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읽고 해본 거고 a의 6제곱이 궁금하대요. 굉장히 지금 비슷하게 생긴 것들을 이렇게 나오게 됐으니까 반가운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이용하지 않았던 걸 좀 생각을 해볼까?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 여기 지금 AC 길이가 5루트 2라서 사인 법칙을 이미 썼지만 숫자로 주어져 있는 거는 조금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사인 법칙만 썼지만 우리가 좌표를 알아냈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 거리로도 한 번 더 써먹어 보자 이거야. 근데 문자가 하나니까 답이 나올 것 같죠?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AC 길이, 근데 길이의 루트 하기 싫어서 제곱하겠습니다. 그러면 A랑 C 잘 보면서 빼서 제곱 플러스 빼서 제곱. 똑같이 생겼는데 부호만 반대니까 제곱해서 더하면은 가운데 항 사라지겠네요. 그럼 요거 제곱에 2개. 자, 정답 나왔죠? 여기 나왔죠? 그다음 뒤에 거 제곱에 2개. 이렇게. 그 다음에 AC 길이가 5루트 2였으니까 5루트 2 제곱하면 25 곱하기 2여서 50. 답 나왔네요. A 6제곱은 2항하고 나눠주면 16이 나옵니다. 22번에 F1은 0이고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있대. 그리고 실수 t에 대해서 곡선 y는 fx와 직선 y는 tx 빼기 1. 그러니까 지금 실수 t가 기울기 역할을 하는 거지. 그 둘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할 때 gt가 다음을 만족한대. 이거 한번 읽어보자. gt, 그 교점의 개수가 m, 얼마가 되게 하는 그러한 t를 찾았는데 그 집합이 딱 2개밖에 없다는 뜻이지. 얘가 이렇게 이제 얘랑 관련 있는 심지어 그런 숫자니까 m에 대해서 뭔가 알아내면은 이 집합을 알아낼 수가 있겠고 그 집합이 바로 t의 값이니까 이 기울기가 어떠할 때 교점이 몇 개인지 이렇게까지 다 알아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이 f'4가 음수다라고 했고 f7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f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수인데 기울기가 음수인 구간이 존재한대. 그러면 계속 증가하는 애는 아닌 거지. 그래서 일단 개형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극대극소 있는 그런 모양일 거고 그 다음에 4일 때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 극대극소 사이에 언젠가에 4가 존재할 거야. 그러면은 여기 지금 중요해 보이는 어떤 점? F도 이 직선도 1,0을 지나잖아. 그래서 걔가 이미 교점이기 때문에 1이 중요한데 여기 어딘가에 1이 존재하겠죠. 4보다 왼쪽에. 여기라는 보장은 없고 4보다 어쨌든 왼쪽에 4가 여기면 1이 여길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1의 대략적인 위치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3차 함수, 이렇게 생긴 3차 함수랑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는 직선이다 보니까 좀 경우가 여러 개겠죠. 그래서 교점이 될 수 있는 경우가 하나, 2개, 3개까지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야? m의 값인 거야. 그럼 m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로 한번 경우를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그래프 개형을 그려서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3차 함수 개형을 생각해 보면서 교점이 하나인 거 이면은 예를 들면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기울기 t를 모르다 보니까 여기서 아주 미세하게 접하기 전까지는 계속 교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t가 무수히 많은 거야.
근데 지금 원소가 2개여야 된다는 거 우리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m이 1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m이 2일 때는 교점이 2개인 상황을 생각해 볼 건데 예를 들면 아까처럼 비슷하게 이쪽에 1을 뒀을 때 여기서 접하게 되면은 한 번 만났다가 저 위에서 언젠가 만나겠죠. 이렇게 올라가서 언젠가 한 번 만날 거야. 교점 2개고 여기서 한 번 접했으니까 반대쪽에서 이렇게 접한다면 또 하나 교점이 2개인 상황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가능하겠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지금 가능한 상황인 거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m이 3일 때는 교점 3개인 구간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1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하나만 그어도 교점이 3개이기 때문에 또 역시나 기울기 t가 무수히 많아질 수밖에 없겠다는 거죠. 이 사이를 접하기 전까지는 다 교점 3개일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무수히 많게 돼서 얘도 안 됩니다. 같은 이유로. 그래서 m이 2인 걸 알아냈기 때문에 자, 따라서 m은 2고요. 그러면 그 가능한 t의 집합은 2 빼기 3과 2 더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1과 8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고 이 아이의 기울기가 8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접한다로 식을 세울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1에서 기울기가 8인 거를 이용하고 싶으니까 F'1은 8이다 이런 식을 좀 쓸 거야. 그러면 식을 세울 때는 자, 얘를 이용할 거니까 식을 세울 때는 다른 걸 이용해야 되겠지? 얘랑은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고 어디선가 접한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그 어디선지 모르니까 알파라고 하면은 fx를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fx를 이항을 해서 연립을 했다고 가정하는 거지. 그랬을 때 최고차항 계수는 1이고 1에서 한번 만나고 알파에서는 접한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아까 얘기했던 f' 필요하니까 fx 먼저 정리 좀 해주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를 얘랑 공통인수니까 여기다가 바로 마이너스 1을 묶어주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계산할 거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정리하는 시간을 아껴서 그냥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쓸 거고 마이너스 그다음에 미분 하면 미분, 안미분 플러스 안미분, 미분할 때 2 앞으로 미리 나올게요. 안미분, 미분 나갔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미분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요.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1 계산해보자. f' 1 계산해보면은 여기 1 대입하고 1 대입하면서 알파 마이너스 1 제곱으로 생각하면 암산 좀 쉽겠죠?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 대입하면 여기 다 사라지고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1 만났더니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만 남았고 1에서의 기울기 8인 거 이용하기로 했지.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8이 0이라서 인수분해 해주면은 양수 알파여야 되니까 양수여야 되는 게 아니라 1보다 커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그림이 여기 어딘가에 4가 있어서 여기 왼쪽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1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여기서 만나면서 접하려면 오른쪽에서 접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보다 큰 알파인 거거든요. 그래서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아니고 4를 선택한 거고 그럼 이제 끝났죠? fx는 여기 다시 보면서 정리해주면 마찬가지로 그냥 계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정리 안 하고 썼고요. 구하고자 하는 F7 계산해보면은 6 곱하기 3, 3은 9. 그 다음에 7에서 1 빼면은 6이니까 마이너스 6. 6이 8개 있는 거죠. 그래서 6, 8에 48. 정답은 48입니다.